오늘 위중증 환자 2명이 늘어서 현재 475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8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3,051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368명입니다. 자, 교수님, 어제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는 많이 늘지 않았고 사망자는 18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2,425명으로 피크를 찍고 목요일 날 감소하지 않고 약간 100명 정도 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약간 걱정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제 대비 60명 정도 줄어들면서 수요일 대비도 60명 줄어들었고 어제 대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로 보면은 꺾여서 내려가는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중증자가 적게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대신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0.78에서 계속 고착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나빠지는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각에서 헬로윈데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중에 나쁘면은 25,000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공포를 부추겼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헬로윈데이의 영향은 거의 없이 이대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봐서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확진 상황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위중증자가 오늘은 2분 나왔지만은 지금까지 누적된 위중증자는 역대 최고급입니다. 475명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위중증자 중에서 60대 이상, 지금 전체 475명 중에서 위중증자 60대 이상이 402명, 비율로는 84.6%입니다.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438명, 비율로는 92.2%니까 50대 이상에서 위중증자가 현재 병원에 있는 분으로서는 92.2%를 점유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까지 계속 10대, 10살에서부터 19살까지 위중증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 이틀 전에 위중증을 벗어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오늘 위중증자를 벗어나면서 전혀 위중증자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느냐? 사망자에 보면 사망자도 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 또 0세부터 9세까지는 위중증도 첫째 잘 안 되고 두 번째 위중증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위중증을 벗어난다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망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망자가 18분 나왔다 그랬는데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100%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 60대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의 거의 80%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그러니까 성인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성인인 경우에는 거의 95%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사망자의 거의 80%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령층 중에서 미접종하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백신 접종을 권해드리고 또 당국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부스터샷 이것도 요청받으신 특히 고령자층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당국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망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치명률이 0.78%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확진자도 많이 나오지만 사망자도 많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크게 이제 반등되거나 해서 나빠지지는 않는데 아마 0.780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은 아마 0.77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방역당국에서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사망자, 위중증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추가 접종이 이제 늘지 않는다는 게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제 어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하신 분들은 10만 명 정도 접종을 하셔서 84만 1000여 명인데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혹은 정신병원 같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설사 돌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차례가 오면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1차 접종은 누적 4,182만 명으로 인구 대비 81.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3,984만 명 이상으로 인구 대비 77.6%입니다. 이제 이 추세대로라면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인구 대비 8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언제쯤 넘게 될까요? 80%? 한 2, 3주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정은경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도 방역 조치 강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 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에 출석해서 지금 확진자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냐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충분히 저는 뭐 지금 수준에선 지금 예.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해야 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한 달 1단계를 한 다음에 2주 정도 1단계 위험 요인들을 평가를 해서 2단계로 갈지 아니면 1단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1단계에서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좀 더 강화할지 같은 것들을 조치를 하기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11월 1일부터 풀렸으니까 11월 한 달 동안 시행을 한 다음에 12월 첫째, 둘째 주 2주 동안 위험도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방역당국 내에서 약간 이런 공감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도 평가에서는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단계 조치를 시행을 했을 때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특정하게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곳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카페나 식당 같은 예. 곳이 그런 곳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들도 그런 곳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페나 식당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역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지금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방역 전문가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제가 하나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정 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답변을 하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단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방역 강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시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위중증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위중증 사망자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령층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부스터샷도 웬만하면 맞으시라고 강력히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 데이터가 실제로 그것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령층의 미접종자를 비난하거나 제가 접종을 당국한테 강제하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싫든 좋든 백신을 신념이든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어서 그분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개인사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 전체에 당장 영향을 주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오로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방역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방역 당국도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자율적으로 했을 때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이 피해 보상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어야 전 국가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통받았던 자영업자들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점. 예. 이런 점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 뭐 확실하게는 이제 본인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몇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실제로 그렇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위중증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사망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꼭 자녀 백신 예약을 해가지고 예. 백신 접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 청장이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 간격 단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검토해 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 수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파 감염을 막기는 어렵고 또 돌파 감염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분은 괜찮은데 나이가 드신 분은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세포성 면역이 활성화가 될 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폭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간을 짧게 하게 예. 되면은 면역의 높은 상태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서둘러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방역 상황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거고 또 돌파 감염으로 인한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희생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